쿵. 닫힌 옷장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저는 숨을 멈추고 제 심장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이 공간은 몇 초 전만 해도 평범한 장난을 위한 놀이터였지만 지금은 공포의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질식하게 만든 건 옷장 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매형의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눈빛. 그는 방금 전까지 저와 누나에게 보였던 다정하고 자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 위로 핏빛처럼 새빨간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평범한 장난이 가족의 파멸을 목격하는 악몽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완벽했던 매형.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누나는 지금 매일 밤 자신과 함께 잠드는 지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이 집의 도살인 끔찍한 위선의 끝은 어디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옷장 속에서 저의 일상이 산산조각난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악몽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며칠 전만 해도 세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지수는 오랜만에 누나의 집을 방문하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나 부부는 최근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자가를 마련했고 누나는 회사에서 승진했으며 매형 태우는 사업이 잘 풀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의 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누나 왔어. 지수야. 어서 와. 밥 거의 다 됐어. 누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맞이했습니다. 30 중반의 누나는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게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매형은? 응, 서재에서 일 좀 보고 있어. 곧 나올 거야. 지수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벽에 걸린 누나 부부의 웨딩 사진, 선반 위에 여행 기념품들. 모든 게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재 문이 열리며 태호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태호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 왔구나. 오랜만이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쁘긴 한데 그럭저럭 괜찮아요, 매형. 태호는 지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항상 지수를 아끼고 챙겼습니다. 누나가 없는 자리에서도 지수에게 용돈을 쥐어주거나 진로 고민이 있을 때면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할게. 태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지수는 언제나 그랬듯 매형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누나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누나가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야, 많이 먹어. 요즘 너 일하느라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던데. 누나, 나 잘 챙겨 먹어. 걱정하지 마. 태우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수 누나 걱정이 보통이 아니야. 매일 내 얘기를 하더라고. 동생이 밥은 제대로 먹나, 회사 일은 힘들지 않나. 매형, 누나가 그렇게까지. 누나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태우를 흘겼습니다. 당연하지. 내 동생인데. 너 혼자 고시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 먹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하는 이 평범한 시간들. 지수에게는 이런 게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우는 최근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고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수야, 너도 우리 회사 쪽으로 올 생각 없어?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데. 태우의 제안에 지수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결국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매형. 근데 전 지금 회사에서 배울 게 많아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래, 내가 좋을 대로 해. 언제든 마음 바뀌면 말만 해. 태우는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이런 매형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상하고 이해심 많고 누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완벽한 남편이자 매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누나가 잠시 편의점에 들러야 한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우유랑 빵 좀 사올게. 내일 아침 먹으려고. 지수야, 너도 내일 여기서 아침 먹고 가. 응, 알았어, 누나. 누나가 현관문을 나서자 집 안에는 지수와 태우만 남았습니다. 태우는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 일 좀 볼게. 급한 거 하나 있어서. 네, 매형. 편하게 하세요.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난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나가 돌아오기 전에 매형을 놀래켜주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지수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매형이 서재에서 일하는 동안 옷장 안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깜짝 놀랄 게 분명했습니다. 유치하지만 그런 장난이 가족 간의 추억이 되곤 했습니다. 안방 옷장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 몸을 웅크려 숨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매형이 들어오는 걸 봐야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지수는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기다렸습니다. 곧 매형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가서 놀랐냐고 웃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지수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 그 누구도 이 평화가 깨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옷장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며 문틈 사이로 안방을 지켜봤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옷장 안에서 숨을 죽이며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곧 매형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가서 놀래켜줄 생각이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우는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뒤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찰칵. 명확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문을 잠그는 거지? 누나가 곧 돌아올 텐데. 그냥 급한 전화라도 받으려는 건가? 하지만 다음 순간 지수의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어둡고 계산적인 눈빛. 방금 전까지 거실에서 따뜻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우는 침대 옆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일 아래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듀얼폰인가요? 아니면 비밀 연락용? 태우는 그 휴대폰을 켜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나야. 태우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수가 아는 그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듯 강압적이고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돼. 다음 달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 상대방이 뭔가 대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태우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쪽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여자 명의로 된 거 전부 확인했어. 집하고 강남에 있는 땅. 생각보다 괜찮더라. 이거만 정리하면 내 빚은 다 갚고도 남아. 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라니. 설마 누나를 말하는 건가요? 아직 의심은 안 해. 바보같이 날 완전히 믿고 있어. 뭐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연기하느라 진짜 힘들었다고. 태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인감 도장도 확보했고 다음 주쯤 슬쩍 서명 받을 생각이야. 명예 이전하고 대출 승계 서류에. 어차피 걔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처리할 거야. 이혼?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재산부터 빼내고 봐야지. 그 뒤에는 적당히 싸우다가 헤어지면 돼. 어차피 빚은 다 걔 명의로 남을 테니까. 지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들은 게 진짜인가요? 매형이. 태우가 누나를 속이고 있다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얼굴. 누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공포. 파산 직전이라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내 사업은 이미 망했어. 빚쟁이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여자한테 접근한 거잖아. 재산 있고 순진하고 속이기 쉬운 타겟. 태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지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타겟이라고? 누나를 사냥감 취급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거야. 사랑? 그런 거 없어.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내가 살려면 저 여자 재산이 필요했던 거고. 지수는 분노와 공포, 배신감이 뒤섞여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튀어나가면 태우는 뭘 할까요? 그는 이미 절박한 상태입니다. 빚에 쪼들리고 파산 직전이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입니다. 지수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옷장 안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태우가 이상한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혹시 옷장을 열지는 않을까?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계속 연락하고 있을게. 다음 주에 서류 처리 끝나면 바로 명예 이전 진행할 거야. 그럼. 태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는 잠시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 누군가를 속이고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얼굴. 그러다 갑자기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옷장 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제발 옷장을 열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태호는 옷장 옆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표정이 사라지고 서서히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태우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 배우가 분장을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태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은 열린 채로 남겨졌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본 게 진짜인가요? 꿈은 아니겠지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 표정, 그가 한 말들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옷장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방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나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사기꾼의 작업장 같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우유랑 빵 샀어. 그리고 태우의 목소리. 고생했어, 여보. 내가 받을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완벽한 연기. 지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누나가 봉투를 들고 웃고 있었고 태우는 그 옆에서 자상하게 짐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부부. 완벽한 가면. 지수야, 어디 있었어? 아, 화장실. 지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태우가 지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자.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나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누나네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나에게 당장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본 건 휴대폰 통화와 태호의 표정뿐입니다. 누나가 믿어줄까요? 아니, 어쩌면 누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태호를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니까요. 지수의 말을 오히려 질투나 오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태호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누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지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동생의 의무입니다. 지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누나네 집을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회사에는 가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수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태호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산 있고 순진하고 속이기 쉬운 타겟.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거야. 명예 이전하고 대출 승계 서류에.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도 없이 누나에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퇴근 후 지수는 다시 누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태호가 숨겨둔 서류, 휴대폰, 뭐든 좋았습니다. 누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누나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어제 자고 갔는데 또 왔네. 응, 누나. 그냥 보고 싶어서. 회사 끝나고 심심하기도 하고. 태호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수, 저녁은 먹고 왔어? 아직이요, 매형. 그럼 같이 먹자. 오늘 치킨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잘 됐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이자 매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태호가 말했습니다. 나 회사 급한 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야. 이 시간에? 여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누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누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계약이라 오늘 꼭 처리해야 해. 금방 올게. 태호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멀어졌습니다. 지수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누나, 나 화장실 좀. 응, 가. 지수는 화장실에 간 척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숨겨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제 본 서랍? 아니면 다른 곳? 안방에 들어서자 지수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시계, 잡동사니들.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들, 공과금 고지서, 보험 서류.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숨겼을까요? 지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1시간 후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책장 뒤쪽에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디지털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뭘까요?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누나 생일, 태호 생일, 결혼기념일, 첫 번째 시도. 누나 생일. 틀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 태호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 결혼기념일. 금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화장실 오래 있네. 응, 누나. 금방 나갈게. 지수는 황급히 안방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계속 누나네 집을 드나들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철저히 숨겨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회가 왔습니다. 누나가 갑자기 친구의 부음 소식을 듣고 급히 장례식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태호도 함께 가려 했지만 누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친한 친구 엄마 장례식이라 내가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내일 중요한 회의 있잖아. 쉬어. 그래도 괜찮아. 지수도 있고. 금방 다녀올게. 누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수와 태호만 남았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수, 미안해.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괜찮지? 네, 매형. 편히 쉬세요. 저도 거실에서 TV 보다가 잘게요. 태호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할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확실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위에 누운 태호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상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까요? 그때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펼쳐봤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02787. 5자리 숫자. 이게 금고 비밀번호일까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102787. 삑. 금고가 열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침대 쪽을 돌아봤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재산 분할 협의서. 누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역시 누나 명의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 대출 승계 계약서.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억 원. 지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습니다. 태호가 준비한 사기 서류들. 그리고 그 밑에 누나의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태호가 몰래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채무 변제 계획서. 태호의 빚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총 3억 원이 넘는 빚. 대부업체 사채 카드론. 온갖 곳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태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내에게 서명 요구. 명의 이전 먼저 대출 승계는 그 다음 주. 모든 절차 완료 후 이혼 준비.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독한 범죄였습니다. 누나는 이 모든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초점이 흐려졌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모든 서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인감 도장도 찍었습니다. 메모도 찍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지수는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뭐 하는 거야? 침대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장실 가려고요. 지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인데 왜 여기 금고 앞에 서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 길을 잘못 들어서.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요. 죄송해요, 매형. 깨웠네요. 지수는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 뒤로 태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들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두웠으니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못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은 샀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잘 찍혔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지수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다시 잠든 걸까요? 아니면 깨어서 의심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태호가 나와서 뭔가 확인하지는 않을까? 혹시 금고를 다시 열어보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침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장례식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매형 돌봐줘서. 아니야, 누나. 당연한 거지. 태호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빨리 이 증거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며 지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서, 명예 이전 동의서, 대출 승계 계약서, 그리고 태호의 메모. 모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까요? 지수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사진만으로 누나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다음 날 지수는 대학 동기인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핑계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민준은 커피를 마시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 있어 보이는데? 지수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상담 좀 받고 싶어. 법률 관련해서.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지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나의 매형이 사기를 치려 한다는 것, 재산을 빼돌리려는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증거 사진들이 있다는 것. 민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너희 매형이 계획적으로 결혼해서 누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거야? 응. 내가 직접 들었어. 전화 통화 내용도 그렇고 준비한 서류들도 봤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각한 사기야. 사문서 위조에 재산 편취 미수까지.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럼 내가 찍은 사진들이 증거가 될까?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로는 쓸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어. 뭔데? 첫째, 이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 측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복잡해져. 둘째, 내가 불법 침입해서 얻은 증거잖아.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가능하면 녹취. 매형이 직접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있으면 완벽해. 녹취? 응. 매형이 누나한테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순간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공모자랑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결정적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취. 그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지수야, 조심해. 상대방이 절박한 상태잖아. 3억 넘는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위험할 수도 있어. 민준의 경고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금고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 눈빛.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고마워, 민준아. 신고는 언제 할 건데? 증거를 확실히 모으고 나서. 그때 부탁할게. 민준과 헤어진 후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녹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호의 통화를 녹음하려면 다시 누나네 집에 가야 하는데 이미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누나에게 자주 연락하고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있을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호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했지만 지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관찰하는 듯한 시선. 어느 날 저녁, 누나네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태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수야, 요즘 회사 일 많이 바쁘지? 그런데도 우리 집에 자주 오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떠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냥 누나 보고 싶어서요.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 좋은 동생이네. 누나한테는 정말 다행이지. 태우는 웃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가면인지 이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태우는 분명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도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호가 다시 그 비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누나에게 서류 서명을 요구하는 결정적 순간을 녹음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에서 저녁 먹자고. 태호도 일찍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준비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도 녹음 모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누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누나는 평소처럼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수야, 어서 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와, 고마워 누나. 태호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듯 심각한 듯한 분위기.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태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뭔데?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재로 갔다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사업 확장하려고 하거든. 큰 투자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너 명의로 담보 설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무슨 담보? 누나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랑 강남에 있는 내 땅. 둘 다 내 명이잖아.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하면 금리도 낮게 대출해준대.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억 정도. 사업 확장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걱정 마. 누나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게 큰 금액인데. 좀 생각해봐도 될까?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여보,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사업이 잘 되면 우리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 알아. 근데 그냥 좀 큰 결정이라서. 당연히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태호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이 기회가 이번 달 안에만 유효해. 다음 달 되면 다른 회사가 그 자리 차지할 것 같아. 그래서 좀 급하긴 해. 지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누나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담보 설정 동의서? 응, 그리고 명예 이전 서류도 좀 있어. 절차상 필요한 거야. 명예 이전? 왜 그게 필요해? 태우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설명했습니다. 아, 그건 법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야.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의를 옮기면 그대로 가로챌 생각이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나 법률 잘 모르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이야. 태우는 펜을 꺼내 누나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날 믿지?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거야. 그 순간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잠깐만. 나도 그 서류 좀 봐도 될까? 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이건 우리 부부 문제인데. 아니, 그냥 누나 걱정돼서. 법률 용어도 어렵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태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서, 명예 이전 동의서, 대출 승계 계약서. 금고에서 봤던 그 서류들과 똑같았습니다. 매형, 이거 대출 승계 계약서잖아요. 이건 명예 이전이 아니라 빚을 떠안는 거예요. 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여기 보세요. 채무자를 누나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담보 설정이 아니라 빚을 누나한테 넘기는 거예요. 누나가 깜짝 놀라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의미야? 태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법률 용어가 좀 그렇게 표현된 거고 실제로는. 아니요, 매형.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채무 이전이에요. 누나가 이거 서명하면 매형 빚을 다 떠안게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태우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지수 말이 맞아? 태우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우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나는 서류를 손에 든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대답해줘. 이게 뭐야?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 지수가 오해한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매형. 지수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채무자 변경, 대출 승계.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제 내용이에요. 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매형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내가 무슨 법률 전문가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거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누나, 절대 서명하면 안 돼요. 누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믿음직한 동생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수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매형이 우릴 속일 리가 없잖아. 누나. 지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모든 걸 말하면, 증거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폭로하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만 커질 수 있었습니다. 태우가 서류를 거두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지수가 걱정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변호사랑 상의해서 명확한 서류로 바꿀게. 응. 그래. 누나는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태호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둘만 남자.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참견 고맙지 않았어.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마. 매형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왜 막았는지. 뭘 안다는 거야?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나가 걱정돼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 태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못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단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태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수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은 너야. 쓸데없는 짓 하다가 다칠 수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경고. 지수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매형. 지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태호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설명하며 거짓말하는 부분, 지수가 채무 이전임을 지적하는 부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할까요? 태호는 나중에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였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다시 민준을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증거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해? 민준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좋아. 이제 제법 갖춰졌어. 사진 증거의 녹취까지.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 뭔데? 결정적인 자백. 매형이 직접 사기 의도를 인정하는 장면. 그게 있으면 완벽해. 어떻게? 매형이 서명을 강요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 그때 너나 누나가 정면으로 추궁하면 당황해서 실언할 가능성이 높아. 그걸 녹음하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이제 경찰도 대기시켜야 할 것 같아. 증거가 충분하니까 신고 접수는 가능해. 결정적 순간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준비해두자. 알았어. 지수는 민준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데이를 정하고 그날 누나와 함께 태호를 정면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태호의 자백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미리 알려줘야 했습니다. 충격을 완화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줘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누나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태호 몰래 단둘이 만났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누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할 말이 있어.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줘. 응? 지수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옷장에 숨어 있다가 들은 태호의 전화 통화.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 그리고 태호의 진짜 의도. 처음에 누나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태호가 그럴 리 없어.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누나, 증거가 있어.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서, 대출 승계 계약서, 태호의 메모.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누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누나.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누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랑했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울지 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재산도 안전하고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어떻게? 누나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태호가 다시 서명을 요구할 거야. 그때 우리가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경찰을 부를 거야. 누나도 준비해야 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평소처럼 행동해. 태호가 눈치채면 안 돼. 그리고 그날 내가 신호하면 같이 맞서는 거야. 할 수 있지? 누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야지. 내 재산을, 내 인생을 지켜야지. 지수는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누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 그날부터 지수와 누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호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웃고 대화하고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디데이를 준비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호가 다시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급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꼭 서명해줘야 해. 기한이 내일까지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해. 누나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지수도 오고 있어. 곧 도착할 거야.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지수를? 이건 우리 일인데. 가족이니까. 같이 얘기하고 싶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민준도 함께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 차림이었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앉으세요, 매형.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거실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았지만 눈빛은 계속 출입구를 향했습니다.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수 씨의 친구이자 변호사 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호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드라마 찍는 거야?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누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 당신이 대체 누구인지.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매형, 이거 기억하세요? 화면에는 금고 속 서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서, 대출 승계 계약서, 그리고 태호의 메모.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옷장에 숨어 있었어요. 매형이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고요. 지수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 명의로 된 거 전부 확인했어. 집하고 강남에 있는 땅. 생각보다 괜찮더라. 이거만 정리하면 내 빚은 다 갚고도 남아. 누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녹음으로 다시 들으니 더 생생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거야. 사랑? 그런 거 없어.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태호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거짓말과 배신으로 가득한 그 말들. 태호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편집된 거라고. 앉으세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가시면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 접수했고 곧 도착할 겁니다. 태우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우리 결혼이 전부 거짓이었어?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해. 나한테 거짓말했어? 누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태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래.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내 재산이 필요했어. 내 빚을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냉혹한 진실. 3년이야. 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속인 거 아니야. 연기한 거지. 일이었어. 태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무덤덤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아이 갖자고 할 때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필요한 대사였어. 내가 믿어야 계획이 성공하니까. 누나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지수는 누나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민준이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자백 내용 전부 녹음됐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우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날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난 이미 파산이야. 감옥 가는 게 더 낫겠네. 매형.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고 사랑을 짓밟고 가족을 파괴하려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세요? 가족? 태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없었어. 그냥 사업 관계였을 뿐이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기 사건으로 출동했습니다. 김태호 씨 맞으십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까지.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태호가 누나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어차피 거짓말이 될 테니까. 그냥. 넌 운이 좋았어. 이 동생이 없었으면 다 빼앗겼을 거야. 그리고 태호는 경찰과 함께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지수와 누나 그리고 민준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다 끝났어. 내 결혼이.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누나. 지수가 옆에 앉아 누나를 안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누나는 재산도 지켰고 더 큰 피해도 막았어. 그리고 진실을 알았잖아.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사랑했어. 알아. 그래서 더 아프지. 근데 누나 지금 이 고통이 나중에 파멸보다 훨씬 나아. 민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누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지수는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누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속았던 과거는 잊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그날 밤 지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장난으로 옷장에 숨었던 그날. 만약 그날 숨지 않았다면, 만약 태호의 전화를 듣지 못했다면, 누나는 모든 걸 빼앗기고 거리에 내몰렸을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습니다. 운명이 기회를 주었을 때 용기 있게 행동했기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 누나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재산은 모두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누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누나와 지수는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누나, 그만해. 부끄럽잖아. 진심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쯤. 누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제 행복해야 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진짜 행복한 가정 꾸리고.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누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누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나저나 지수야, 너 그날 왜 옷장에 숨은 거야? 그냥 매형 놀래켜주려고. 완전 유치한 장난이었지. 그 유치한 장난이 내 인생을 구했네. 둘은 웃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진 진실일수록 더 큰 용기를 내마주해야 합니다. 진실은 고통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합니다. 옷장 속에 숨어있던 평범한 동생이 가족을 지킨 영웅이 된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숨겨진 진실이 있지 않나요? 용기 내어 마주한다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